아, 이걸 시승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행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긴 한데요. 뭔가 그래도 엄청난 걸 하고 온 것 같은데, 포르쉐 타이칸 GTS의 최고 속도, 리밋 속도죠, 258km까지 밟아본 얘기, 지금 구독 누르고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독일 포르쉐 출장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칸과 파나메라를 만드는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을 갔었고요. 911과 스포츠카들을 만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주펜하우젠 공장도 갔습니다. 심지어는 포르쉐 연구소가 있는 바이작, 현대로 치면 남양 같은 곳이죠. 거기 지하에 비공개 연구공간까지 들어갔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타이칸 GTS를 타고 이동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이칸 GTS는 예정이 없었는데 우연하게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마칸을 탔어야 하는 건데 차가 바뀐 거예요. 급하게 타느라 밖에서 둘러볼 시간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타이칸 GTS고요. 옵션도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바로 출발이에요. 차 받자마자 나왔어요. 독일에서는 자주 운전해봤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는 않은데, 차가 포르쉐잖아요.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희는 여기 라이프치히에서 첫 번째 목적지까지 포르쉐 차징 스테이션까지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맞춘 대로 출발을 하는데, 이 유럽 내비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도 길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도 단순하거든요. 별로 많이 변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전에 내비회사 연구원한테 물어봤었는데, 이 도로가 1년에 20% 정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뭐 고속도로 진입로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내비는 가끔씩 업데이트해도 문제 없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랑 차이가 크죠. 시승기 제작일자 기준으로 국내에서 포르쉐가 타이칸 GTS를 출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시승할 때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차여서 더 기대가 컸거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국내 사양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이는 4.96m, 폭은 1.96m, 휠베이스는 2.9m인 적당히 날렵한 스타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911 다음으로 이게 진짜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은 605마력, 최대 토크는 80.6kgm로 뭐 전기차인데 엄청난 성능이죠. 제로백은 3.3초입니다. GTS라는 트림이 원래 S보다는 더 강력하고요. 터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가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쭉쭉 쏘면서 달리기 좋은 그런 트림이죠. 그래서 포르쉐는 911, 파나메라, 마칸, 카이엔, 타이칸 이 차들 모두에 GTS 트림을 넣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가장 포르쉐답다고 느끼는 트림이다, 이렇게 포르쉐 개발자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달려보죠. 아우토반을 달려갑니다. 함께 출발한 일행들이 다 갈라졌어요. 속도 무제한인 곳들이 종종 나타나니까 같은 차들을 탔어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노멀 모드에서 가속을 해봅니다. 길이 아주 매끄러워요. 아우토반은 정말 반듯하게 길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속도 무제한 표시가 뜨는 구간은 노면도 좋고요. 길 모양도 속도 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1차로에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좌측으로만 추월을 할 수 있고요. 우측으로 추월하면 불법이에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타이칸을 타고 달려가니까 앞에 있던 차들도 뭐 시속 200km로 달리다가도 2차선으로 길을 비켜줍니다. 타이칸은 이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는데, 예전에 프랑스에서 렌터카 빌려서 아우토반 들어왔다가 180km로 쭉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 골프를 탄 할머니가 빨리 안 간다고 막 상향등 켜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출발 장면서부터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앞유리에 보면은 벌레 사체가 가득하죠. 제가 차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닦으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낮이라도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미안하게도 벌레들이 앞유리에서 계속 죽어갑니다. 워셔액 뿌리고 와이퍼로 닦아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할 수 없었던 테스트를 해보자면, 일단 아주 고속의 영역, 시속 200km를 넘어선 속도에도 차는 편안합니다. 옆자리에 같이 시승 중인 기자는 심지어 꾸벅꾸벅 졸았어요.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달릴 때 느낌으로는 한 110km 정도 달리는 게 여기에 200km 달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타이칸 GTS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기도 하고요.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니까요.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고요. 후륜 조향 같은 기능이 들어가면서 고속에서의 코너링, 가속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고 럭셔리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전에 옆자리에서 뭐 잠을 잘 수 있으니까 200km로 달려도 편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편하게 잘 달리려면 에어서스 같은 고급 옵션이 필요하겠구나 말이죠. 시속 120km가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어도 그냥 안락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곳에서는 이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몇 킬로까지 속도를 더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차이로 등장을 합니다. 최고 속도 리미트가 걸려있는 258km까지 속도를 올리면서 한계를 확인합니다. 이게 아마 다른 차였으면 시켜도 하기 힘든 일일 텐데 타이칸 GTS로 너무나 수월하게 한계의 속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 보면 전방 시야가 좁아지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좋고요. 계기판에도 턴바이턴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때에 딱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게 몇 미터 밖에서 우회전, 좌회전 이런 표시를 해주지만 운전에는 정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지도 화면을 쫙 펼쳐놓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에 5개의 동그란 원형 클러스터가 있던 그 포르쉐 화면도 좋지만 지금의 이 디지털 화면 편의성에선 압도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바꿔봅니다. 노멀 상태에서의 소리, 그리고 가속은 이렇습니다. 지금 타이칸 GTS인데 지금 소리가 다르죠? 노멀일 때는 윙 하는 가성 사운드가 안 나요. 이러다가 스포트로 가면은 소리가 바뀌었죠?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먼저 계기판에 표시가 바뀌고요. 전기차인데도 소리가 묵직해집니다. 운전대도 똑같이 묵직해지고요. 가속 페달의 반응은 훅 하고 빨라집니다. 야, 이거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전기차 이렇게 한계 속도까지 계속 밟으면 전비가 극악으로 떨어집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번 충전해서 425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슈투트가르트까지 한 80% 구간 정도는 충전 없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세게 밟았나 봅니다. 중간밖에 안 왔는데 남은 배터리가 28%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요. 출발할 때 포르쉐 관계자가 주행 가는 거리는 네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떠오릅니다. 일단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휴게소로 충전과 휴식을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휴게소에서 쉬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무료 휴게소, 졸음 쉼터 같은 데서 많이 쉬는데 거긴 화장실도 공짜고요. 테이블도 공짜로 쓸 수 있어서 거기서 직접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는 유료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카드를 대면 1유로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나오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수증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휴게소에서 물건 살 때 1유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휴게소에서 잠시 충전을 하는데 꽤 빠른 충전기네요. 313kW까지 찍힙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초고속 충전기예요. 그래서 잠시 쉬고 오니까 97%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또 달려야죠. 라이프치히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는 5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리로는 470km쯤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좀 안 되니까 그보다 훨씬 먼 거리죠. 가는 길에는 모두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포르쉐 차징 스테이션이 있어서 이곳에 들러서 한 번 더 충전을 합니다. 이곳은 포르쉐가 특별히 만든 곳이에요. 외부에는 충전기가 있는데 저희 시승차는 PLC 기능이 있어서 꼽으니까 바로 충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플러그 앤 차징. 결제나 인증 과정 없이 그냥 플러그만 바로 꼽으면 충전을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면 커피 머신이나 간식 자판기도 있고요. 작은 화장실도 있어요. 아주 깔끔하네요.
여긴 800V 기반의 초고속 충전기 시설인데 이게 어지간해서는 충전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커피 정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은 되는데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뭔가를 더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은 구간 조수석에 앉아서 왔습니다. 제가 운전석에서 시속 200km를 넘나들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불안했는데 옆자리에 타니까 살짝 쫄리기도 하네요. 여러 차가 동시에 출발해서 각자 장거리 주행을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밝고 빨리 달린 차와 천천히, 그러니까 120에서 140km 정도로 달려온 차의 도착 시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1등하고 꼴등이 한 3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라면 글쎄요, 목숨 걸고 200km 넘나들면서 빨리 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포르쉐 타이칸 GTS는 고속에서도 아주 편하고 안락했다, 이런 거겠죠. 오늘의 목적지 슈투트가르트 포르쉐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예전부터 유럽 여행을 와도 혼자 들렀던 곳인데 오늘은 이곳의 박물관 앞마당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봅니다. 출세했어요. 옆에는 클래식 포르쉐들도 서 있는데 이것도 볼거리네요. 자, 다음 편에는 포르쉐의 진짜들이 숨어 있는 곳, 한정판 포르쉐 이야기, 포르쉐 존더분 씨를 다녀온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없는 차도 만들어준다, 돈만 내라, 뭐 그런 프로그램이죠.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